안녕하십니까. 올해 3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14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포럼에 참가하고 온 순천 창암고등학교 교사 유재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깐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진들을 많이 하는데요. 순천만 정원 그리고 순천 드라마 세트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하면 떠올리시는 곳이 순천을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이걸 이기고 순천에 새로운 명소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응답하라 1994에서 혜태라는 캐릭터가 뉴코아 백화점이 있다고 순천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맞습니다. 순천의 뉴코아 백화점이 새로운 명소로 떠올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코아 백화점이 있는 순천에서 온 순천 창암고등학교 교사 유재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마 필포럼에 처음 참석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오래전부터 많이 오셨던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저한테 2013년 경주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제가 스마트 교육을 시작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필포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작년에 처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참가하는데 포스터 세션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올해가 다르게. 그래서 포스터 세션에 참가를 하지 않으면 참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 학습을 가지고 이런 포스터 세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작년에 오신 선생님들께서 제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 몇 분 안 되시는 가운데서 제 프로젝트 학습이 글로벌 포럼에 참가할 수 있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학습을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필드 포럼에 제가 했던 학습 자료들을 올려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스퍼트 에듀케이터에도 당선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엑스퍼트 에듀케이터가 4명이 있으신데요. 조용남 선생님, 배영훈 선생님, 송은정 선생님 그리고 저 이 4분이 올해 3월 초에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포럼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포럼에 참가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거의 대부분 모르십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바르셀로나 가요 했더니 그냥 바르셀로나지 않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가기 전전주에 꽃보다 할배에서 바르셀로나를 갔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계신 선생님들이 글로벌 포럼보다는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열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로 꽃보다 할배하고 똑같은 코스로 순천에서 인천공항 그리고 파리를 거쳐서 바르셀로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웃긴 사진이 아니거든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포럼에서 제가 느꼈던 세계 교육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 엑스퍼트 에듀케이터를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그런 산출물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이 글로벌 포럼에 참가하셔서 세계의 선생님들과 어깨를 겨루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천에서 저는 인천을 거쳐서 파리를 거쳐서 바르셀로나를 갔습니다. 거의 한 27시간 정도 거쳐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화요일부터 세션이 있었는데 화요일부터 세션이 있었고 저희는 일요일 날 도착해서 월요일 날 조금 관광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날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조별로 하는 팀빌딩도 있었습니다. 팀빌딩은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마시멜로 게임이었습니다. 스파게티 면을 가지고 테이프로 좀 더 높이 쌓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포스터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포스터 준비를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심사는 총 15분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5분 동안 3분간의 디지털 스토리 발표 그리고 12분간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영어로 이루어졌겠죠.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물론 아까 사회 보신 서은아 부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아마 영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두 번째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심사를 끝으로 오전 일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여기서 많이 고민하시는 게 글로벌 포럼에 가면 다시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심사를 통해서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스퍼트 에듀케이터를 글로벌 포럼에 모으는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은 선생님들의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각 나라에서 수업 사례 공유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떤 수업을 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의 목적은 한국에서 아니면 각 나라에서 그 엑스퍼트 에듀케이터가 된 거에 대한 축하의 장입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와가지고 마음껏 즐기고 그리고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즐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패널 토의와 핫토픽 세션이 있었습니다. 핫토픽은 윈도우 인 더 클래스룸, 스카이 인 더 클래스룸, 그리고 오피스 365 이런 세션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저녁에는 이제 로컬 데이였는데요. 한국 선생님들을 모아서 어떤 좀 관광이 좀 있었습니다. 관광이 있었는데 그 관광은 다른 건 아니고 FC 바르셀로나하고 그 맨시티하고 UEFA 16강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거든요. 아마 남자 선생님들 우와 하실 건데 그 누캄프에 한 10,0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하는 걸 같이 보고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해 간 건 여기까지였고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러너손이 이루어졌습니다. 러너손은 217명의 선생님들이 6명 또는 7명의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24시간 동안 러닝 액티비티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각각의 언어가 다르고 각각의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주제가 한꺼번에 주어졌습니다. 그 핵심적인 주제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고요. 아마 내일 MS 본사에서 한국 러너손이 킥오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글로벌 포럼에서 나왔던 러닝 액티비티보다 저는 솔직히 내일 만들어지는 러닝 액티비티가 훨씬 더 멋진 러닝 액티비티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참가하신 선생님들 많이 준비해 오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러너손 심사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러너손 심사였습니다. 러너손 심사는 8분간의 발표와 그리고 2분간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이루어지고 나서 마지막 저녁에 갈라쇼가 있었고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시상식은 먼저 러너손 각 분야에 대한 세 분야였거든요. 세 분야에 대한 세 팀의 선생님에 대해서 시상식이 이루어졌고 엑스퍼트 에듀케이터에 대한 시상식은 각 부문별, 즉 협업, 지식 구성과 비판적 사고, 그리고 교실 밖의 변화, ICT 활용, 교사의 변화 이 5개 부분에 총 3분의 선생님에 대해서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영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희 4명은 같이 모여서 코리아라는 말만 외치면 누가 되든지 간에 4명이 뛰어나가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코리아는 불려지지가 않아서 아마 다음 기회로 지금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단원의 글로벌 포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포럼은 마무리가 되면서 오다가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아니면 지금까지 드는 생각들은 정말 선생님들이 너무 우리나라 교육에만 너무 갇혀 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간 수업 사례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공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져갔던 수업들은 어떤 교실 아니면 약간의 지역사회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사례를 보면 그 선생님들은 자기들이 지구를 구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변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더라고요. 선생님들의 주제별 사례를 보면 217명의 선생님들이 주제를 보통 하나는 아니고요 2개 내지 3개를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주제를 모았더라고요. 물론 주체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다 보니까 ICT 활용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건 21세기 스킬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교실에서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는 전 세계적인 목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1세기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교실로 끌어들인다면 아마 선생님들도 좀 더 좋은 러닝 액티비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보면 역량 강화는 첫 번째로 가장 많았던 게 글로벌 마인드 함양이었습니다. 이미 국경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하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적인 목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글로벌 마인드와 함께 협업, 그리고 ICT 활용, 그리고 지식 구성, 그다음에 의사소통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학생들의 교육 목표로 다가섰습니다. 아까 저희가 러너손을 했다고 했는데요. 러너손 주제는 총 3가지로 주어졌습니다. 지속 가능성, 그리고 가난과 빈곤, 양성평등 이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러닝 액티비티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유엔이 정한 밀레니엄 개발 목표죠. 8가지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3가지를 발췌를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저희 그룹이 했던 것은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 선생님들 3분과 그리고 미국 선생님 1분, 콜롬비아 선생님 1분, 총 5분이서 러닝 액티비티를 작성했는데 5명이 원탁에 앉아서 영어로 이야기도 안 되고 도대체 뭘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것을 작성해야 될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물꼬를 튼 게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여학생에게 염산을 뿌리는 그거에 대한 그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각 나라별로 이런 사례들을 한 번씩 찾아보고 그걸 통해서 양성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러닝 액티비티를 작성했습니다. 아마 내일 선생님들의 러너손 주제는 8개가 주어질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러닝 액티비티를 작성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을 너무 높이 사셔가지고 아마 8개 중에 하나의 주제를 했는데 아마 주제를 받아보시고 굉장히 막연한 선생님도 있을 거고 아마 주제를 처음부터 접근을 잘 하신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간단한 학생들이 처음에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교실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간단한 주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만 더 넓혀가다 보면 아마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했던 러닝 액티비티보다 내일 만들어지는 러닝 액티비티가 훨씬 더 좋은 러닝 액티비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포럼에 갔다 오고 나서 한국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교육과정이 너무 얽매여 있습니다. 물론 진도도 나가야 되겠고 교과서도 나가야 되겠고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너무 많이 얽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교과라든가 교육과정은 분명히 재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식 구성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 구성뿐만이 아니라 협업 그리고 교실 밖의 변화에도 선생님들이 분명히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생들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걸 교실로 가져와서 학생들과 함께 토의하고 학생들과 함께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아마 선생님들한테도 엄청나게 좋은 교수학습 과정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점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 엑스퍼트 에듀케이터를 뽑게 된다고 말씀했는데요. 아마 여기 오시면서 주말까지 반납하시면서 아마 마음속에는 조그마한 열정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행사가 있다니 오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 아니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어떤 변화 그리고 자기 수업에 대한 변화를 이끌고자 오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조금씩 일어나는 열정이 있을 겁니다. 아까 보셨던 글로벌 포럼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기에 한번 참석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마음가짐을,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을 학교까지 가지고 가셔서 좋은 교수학습 산출문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러면 아마 선생님들에게 엄청나게 훌륭한 좋은 기회가 다가설 겁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선생님,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글로벌 포럼에 참가한 4명의 선생님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은 글로벌 포럼에 참가한 선생님일까요? 아니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위에 지금 스마트 교육 아니면 ICT 활용 교육에 내노라한 선생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수업이 가장 훌륭하고 이 선생님들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 자기 교실의 변화를 이끌고자 여기에 오신 선생님들 자기 자신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교육 현장에서 하고 있는 수업 자체가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열정과 그리고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멋진 교수학습 과정을 만들어낸다면 좀 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 엑스퍼트 에듀케이터는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스퍼트 에듀케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교사들을 모아서 그들의 수업 과정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북돋아주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변화 그리고 마음속의 열정을 가지고 교실로 가셔서 학교 현장으로 가셔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더 멋진 교수학습 방법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러면 1년 후에 있을 글로벌 포럼에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직 한국에서 글로벌 포럼에서 시상을 받은 선생님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 가져가셔서 훌륭한 교수학습 과정을 만들어낸다면 글로벌 포럼 시상대에 여러분들이 아마 올라가실 겁니다. 이 사진 속에 태극기가 휘날릴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